일단은 처음에 고객센터에 들어왔을 때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가면은 잘 간 겁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석을 하면은 당장에 쪽지가 올라옵니다. 우리 팀 지금 인원 개인 이석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빨리 주위 눈치 보면서 알아서 화장실 가라. 화장실은 정말 생리현상이잖아요. 내가 이 소변을 참으면서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쵸. 자리에 저는 이제 다시 앉죠. 그리고 나서 그 동료가 돌아오면 이제 개인 이석을 걸고 화장실을 갑니다. 5분 이상 지나가면 또 당장 호출이 옵니다. 어디 갔냐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료들 생각해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그냥 경쟁을 부추겨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는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 가는 거, 쉬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저도 최근에 이제 노조 생기고 나서 1년이 좀 지나서야 마음에 좀 진정도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간에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고 중간에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이런 거 없었고요. 노조가 생기면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굉장히 아프기도 해요. 근데 왜냐면 법령에 있는 고시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드릴 때 매우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만 고객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병원은 거의 뭐 한 달에 2-3번 이상은 다녔고 목 때문에 그리고 허리 디스크 쪽으로 좀 질병이 와서 근데 집에는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받고 의자를 빼고 무릎을 꿇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위험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100명의 상담사 중에 대부분이 방광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 화장실을 안 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에 저도 좀 늦게 알았는데 아파서 이제 참다가 병원 갈 시간도 뭐 따로 주거나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가면 방광염인 거예요.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최저시급이거든요. 10년 동안 한 상담사는 그만큼 업무도 많이 알고 노하우도 있어요. 급여가 별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40-50명이 면접을 보고 들어와서 3달 내로 90%가 그만둡니다. 한 기수에 남은 인원이 정말 극소수로 한두 명 아예 없는 기수도 있고요. 이 상담사들이 버텨나가는 것은 생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막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민원인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면서 상담 진행이 제대로 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드렸을 때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전화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 과정으로 가시는 분인데 체납이 있으셨거든요. 병원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 불편사항 없을까 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길게 본인이 힘든 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셨고 어떤 상태신지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들어드리는 과정에서 병원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최전선이죠. 제일 앞에서 고객님들이 불편하신 것이 그런 걸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필수 인력이라고들 말을 해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1339 업무를 대신하게 됐는데 많이 번졌을 때 계속 전화가 오면은 그 상황이 저희도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조차 저희는 나누고자 불평불만 없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만 한 콜 한 콜 정성껏 받았거든요. 진짜 병원에 못 가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려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절대 저희의 업무가 녹록지 않다는 것, 와서 조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해본다면 그냥 와서 한두 시간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업무 자체를 평가절하하거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한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뭐 정규직 비정규직 공정성 훼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성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상담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콜수를 땡기는 기계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이기 전에 사람은 인종, 빈부, 여성, 남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인간다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뭐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학력 간의 이런 부분으로도 또 비춰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 앞에서 나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공정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은 너무나 많은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만큼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리고 어떤 노동이든 간에 한 사람이 그 노동을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20배, 30배 그런 급여를 받는 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취업에만 매달리다면 그게 어떻게 그 바른 사회일까요? 그거는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서 저희처럼 전국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 일단 거기서 노동자들이 투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른 비정규직 동지들도 함께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이 권리나 외침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인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선에선 비정규직들의 삶을 좀 더 귀 기울이고 한 발짝 다가서서 저희의 입장을 보신다면 절대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하루라도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같이 근무해 보신다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지 아실 거고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싸움을 진행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희 6월 10일부터 6월 19일 10일간의 전면 파업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파업 기간인 만큼 많이 아쉬워하는 동지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 전조합원 단결하여서 직접 고용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힘차게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